낮은 출산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결국 인구 유출이다. 과거는 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촌 향도의 양상이 농촌에서 지방 광역 대도시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농촌에서도 수도권으로 가고 지방 광역 대도시에서도 수도권으로 가고 지방은 저출산과 함께 또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라는 어떤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특히 순유출이 20대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20대가 되면은 대학 가는 것 때문에 한번 고비가 오고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직장 때문에 한번 고비가 오잖아요. 일자리 찾아서. 그 시점을 맞는 20대, 30대에서 꽤 많이 빠져나가더라. 제일 큰 문제는 한번 타지로 가면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을 봐도 한번 거기 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거기다 정착을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다시 오는 걸 낙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귀향이 아니고. 예, 약간 실패해서 돌아오는 그렇지. 거라고.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거예요. 막.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게 수도권에 몰입돼 있잖아요. 분산하면 되는데.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두 사람은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네. 모른다니까 그거를. 근데 그러니까 이걸 전 옛날부터 이거 분산을 못 하나? 이거 하라고 다 저기 뭐 국회의원이랑 정치시키고 있는데 이거 분산이 안 되나? 그게 잘 그런 됐으면 생각이. 진작에 했겠죠. 그렇죠. 분산 정책을 했었죠. 노무현 정부 때 행정 수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를 만들질 못해서 세종시. 해서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관만 옮겨간 거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생겨난 겁니까? 본격적인 건 노무현 정부 때인 것 같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세종시와 관련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런 정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쳤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욕을 먹고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인구 50만 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입니다. 정권 바뀌면서 약간 좀 정책들이 변화가 있었죠. 이명박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 육성 정책을 했었습니다. 5+2 광역경제권이라고 하는데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이렇게 5개 큰 광역권으로 묶고 광역권 단위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략을 했었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계 광역권 개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지역이 좀 활성화되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를 규모화한다는 시도는 계속 필요한 시도입니다. 이 체계가 갑오경장 이후에 큰 틀이 계속 유지돼 왔었습니다. 갑오경장이요? 네. 그러니까 그건 1895년 아닙니까? 네. 그때 이미 틀린다.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그때 다 체계가 잡혔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행정구역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논의가 한 30년 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전통적인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형적 혹은 역사문화적 행정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이게 핵심이 도로 교통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권역권으로 묶어도 충분히 이 생활권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그래서 5+2 광역경제권 육성 사업이었고 박근혜 정부 넘어와서는 어떻게 됐나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생활권이라는 것을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모든 주민 생활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A시에 거의 가장자리에 살아도 내가 더 가까운 B시의 초등학교에 입학을 못 합니다. A시에 먼 데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행복생활권이라는 거는 이런 행정구역을 조금 뛰어넘어서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어떤 복지시설, 공공시설을 공동 이용해서 주민 복리를 좀 향상시키자라고 하는 게 개념은 굉장히 좋은 얘기 거예요. 들어보니까 개념이었어요. 제가 확신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정책이 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보내나? 네, 저 확신합니다. 지역을 56개 행복생활권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각종 시설을 공동 설치하고 비용을 분담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요, 중복 투자도 방지하여 재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의미 있는 사업들은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시군 공동 사업도 발굴하고 영천, 뭐 청도, 경사 이게 버스 같이 예 맞습니다. 그 일환입니다. 그런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크게 생활 SOC라고 이건 주민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지역에 이제 만들어주자는 게 이제 생활 SOC 사업입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한 주민 참여와 협치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생활 SOC 사업들이나 지금 도시재생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건설 개발 정책들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예전에 해왔던 정책들을 그냥 다르게 자기들 딴의 해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 정부가 당초 출범할 때 기치로 내세웠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역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과거 정부와 비교했어도 그렇고 지역 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렇죠.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역대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성공을 했다 이런 정책이 있을까요? 저는 뭐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지역 혁신 발전 5개년 계획이 가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전략 산업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때 뿌렸던 씨앗들이 지금도 우리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도 전략 산업으로 4개 산업을 육성했고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바이오산업연구원,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고 이 기관들 우리 지역에서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인구가 유입되는데 좀 도움이 됐었나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평일에는 굉장히 이곳들이 폭작폭작 하다가 금요일 밤만 되면은 밤부터 이제 일요일까지는 텅 빈대요.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들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말 보고. 네, 그렇죠. 그런 이게 경우도 그래서 많이 있죠. 정부의 정책대로 잘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좀 궁금해가지고.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전국 10개 혁신 도시 건설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자발적인 혁신 역량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냥 그 어디서 돈 좀 얻어와서 그냥 그 소비하고 말아버리는